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것을 모르고 계시면 100% 후회하실 겁니다. 특히 여러분이 직장인이시라면 다른 사람들보다 한 3배는 더 후회하실 겁니다. 그게 뭘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길게 끌 것 없이 바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직장인들 모두가 후회하지만 직장인이 특히 후회할 바로 그것은 1입니다. 뭐라고요? 1. 숫자 1을 가장 후회하게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페이지 마케팅 플랜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은 당신 회사가 사업을 운영할 때 가장 위험한 숫자다. 그것은 기업을 취약하게 만든다. 이 책에서 1이 위험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 예전에 키즈 유튜브, 어린애들이 유튜브 하는 거 한창 잘 될 때가 있었거든요. 보람 튜브 이런 채널들 막 수십억씩 번다 할 때였습니다. 그때 키즈 유튜브 관련 사업한다고 회사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유튜브에서 유튜브 키즈의 상업적 콘텐츠를 제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키즈 채널들 싹 다 날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한 가지에만 의존하는 그 많은 채널들, 많은 회사들이 유튜브 키즈 하나만 보고 있다가 망했던 것처럼 하나에만 의존하면 취약해진다는 거죠. 야, 그거는 사업 이야기지. 직장인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이건 사업뿐 아니라 그냥 인생 전반 어떤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노후에 국민연금 하나 믿고 있어요. 근데 국민연금 몇 년 뒤면 고갈된다, 어떻게 바뀐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떡해요? 국민연금만 보고 있던 사람들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거보다 심각한 게 있죠. 그게 뭐냐?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직 직장 하나에만 의존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직장만 있으면 우리가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면서 부자도 되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하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요. 대기업 임원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면 대기업 임원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거냐? 대기업 임원 승진율이요. 0.83%라고 합니다. 전체 대기업 직원 중에서 임원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예요. 그런데 그러면 1%는 되는 거냐? 아니요. 2021년 기준 전체 일자리 중에서요. 대기업 일자리 숫자가 13.9%였다고 합니다. 그냥 러프하게 잡아서 전체 직장인 중에 한 10% 대기업인데 그 10% 중에서도 0.83% 러프하게 1% 정도만 10% 중에서도 1% 정도만 가능한 거니까 대기업 임원 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근데 그래도 꼭 이렇게 임원까지 돼야 되냐? 임원까지 아니어도 좋은 회사 잘 다니면 성공하고 부자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부자까진 바라지도 않아.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첫 번째, 회사는 언제든지 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IMF 꽤 많이 지난 이야기입니다만은 IMF 때 대우그룹이 망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 전에 대우그룹 엄청 잘 나가면서 글로벌로 사업 확장하면서 이러다 삼성 넘는 거 아니냐 소리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우그룹이 망했죠. 야, 언제적 이야기 아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2023년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했습니다. 이때 실리콘밸리 은행은 미국 16위 은행이었어요. 그러면 사업을 못했냐? 아니에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이 막 뜨면서 사업 굉장히 잘하고 돈도 엄청 잘 벌었던 은행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주 고객들이던 스타트업들이 도산하면서 실리콘밸리 은행도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서 한순간에 망해버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 미국에서 16위 은행이 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는 어떨까요? 여기 16위 기업 거의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이나 이런 진짜 큰 대기업 빼고는 대부분 이길 수 있는 사이즈의 회사였거든요. 그런 회사도 언제든지 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라고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만 가지고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건 회사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좋은 회사 다니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복지 좋은 스타트업 다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 어떤 회사도요. 직원을 부자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라고 하는 곳은 없습니다. 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디 법에도 그런 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도 셰퍼 부의 레버리지란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의 소유주에겐 직원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의무가 없다. 기업가의 책임은 노동관계가 이행되는 동안 안정적인 임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끝난다. 부자가 되는 것은 각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온전히 자신의 책임이다. 삼성전자, 우리나라에서 급여도 좋고 제일 좋다라고 할 때 첫 번째로 나오는 기업이죠. 그런데 삼성 임원이 우리 직원들을 전부 다 부자로 만들고 말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할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건 삼성이고 뭐고 그 어떤 직장도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주려고 애쓰지 않아요. 이게 꼭 회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진심으로 노력하는 사람은 진짜 없습니다. 있으면 뭐 여러분 부모님 정도? 근데 부모님도 사실 본인들 살기 바쁘시죠. 그리고 본인들도 부자가 아니라서 어떻게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을지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고요.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을 한 가지에 거는 것, 특히 직장, 회사에 거는 건 위험하다. 왜? 이 한 가지, 내가 걸어놓은 직장이든 뭐든 이게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책임도 없을 뿐더러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만 바라보면, 특히 직장인은 회사만 바라보고 있으면 100%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후회하지 않고 인생을 좀 성공적으로 원하는 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이 아니라 우리만의 이 삶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만의 이 삶을 만들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건 바로 뒷주머니를 차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뒷주머니를 차야 돼요. 이 뒷주머니라는 게 뭐 횡령하라 그런 말이 아닌 건 당연히 아시겠죠? 직장 말고 믿을 구석 하나는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직장인이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뒷주머니는 뭘까? 누군가는 주식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연금저축, 누군가에겐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추천하는 뒷주머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SNS입니다. SNS 어떤 거죠? 블로그, 여러분이 보고 계신 유튜브, 인스타 이런 것들이죠. 왜 제가 이 뒷주머니들을 추천하냐? 일단 돈이 안 듭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데 돈 들어요? 인스타에 글 쓰는데, 인스타에 사진 올리는데 돈 듭니까? 안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SNS에 여러분이 처음에 올리면 아무도 안 보거든요. 진짜 아무도 안 봐요. 10명, 100명도 안 봐요. 근데 나중에는 좀 올리다 보면 어쩌다 하나씩 몇천, 몇만 뷰가 터질 때가 나옵니다. 분명히 나와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여러분 몇천 뷰, 몇만 뷰 나왔다 그러면은 그거 뭐라 그래요? 와, 대박 났다 그래요? 아니에요. 망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길 가는 사람한테 뭐 사라고 막 전단지를 그만큼 몇 천장, 몇 만장 뿌린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거 인쇄비가 얼마입니까? 그거 나눠주는 알바 고용하는 알바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돈이 들잖아요. 그렇게 돈을 쓴다고 효과가 있습니까? 전단지 줘도 그 전단지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영상을 클릭하면 일단 단 몇 초라도 내 이야기를 듣죠. 인스타를 누르면 일단 단 몇 초라도 나의 사진을 보고 글을 읽습니다. 내 이야기를 몇천, 몇만 명이 들게 하는데 무료라는 거예요. 어떤 수단을 사용하면? SNS를 사용하면. 그러면 여러분 SNS를 해서 여러분이 조회수가 쌓이고 구독이 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유명해집니다. 이게 꼭 연예인처럼 유명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이 SNS를 하는 그 주제, 그 카테고리 안에서는 나름 인지도를 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SNS를 하면은 인지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인지도가 올라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돈을 더 잘 벌 수 있다,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보도 셰퍼의 돈이라는 책에서는 수입의 5가지 기반, 우리가 어떤 것에 기초해서 돈을 벌 수 있는가를 소개합니다. 그 5가지가 뭐냐? 자질, 에너지, 인지도, 자기가치, 아이디어.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걸 뭐라고 말하냐? 바로 인지도라고 말합니다. 내가 SNS를 열심히 해서 팔로워, 구독자 몇 천명, 몇 만명 정도만 돼도요, 뭘 해도 하기 쉬워집니다. 내가 특정 전공 분야가 있다면 내 단가를 올리는데도 용이하고요. 내가 어떤 시간을 써서 돈을 버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내 스케줄을 쫙 채울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방구석에서 공짜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SNS를 하면은. 근데 SNS 하라 그러면 꼭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 난 잘생기거나 예쁘지도 않아.
그리고 나는 전문가도 아니야. 근데 내가 SNS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답을 주는 책이 있습니다. 백만장자 메신저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숱한 어려움 끝에 어떤 일을 해낸 적이 있다면 지금 그 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불가능하고 여겨지던 일을 해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제가 교사 출신이거든요. 근데 교사들끼리 만나서 어떻게 교사가 될 수 있었는지 임용고시 어땠네 하면 이건 그냥 추억팔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다시 말해 교사가 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면요, 저는 거의 보물창고입니다. 왜? 제가 시험을 통과하고 공부했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들한테 정말 뭐랄까 좋은 조언이 되거든요. 어려운 과정을 먼저 겪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이 직장인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요, 취준생한테는 부러운 존재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애를 보고 살림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직 살림 안 해보고 아직 애를 안 키워본 사람들한테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시간과 고생을 확 줄여줄 수 있는 꿀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길거리에 널리고 널린 게 카페죠. 그럼 그 카페마다 사장님이 한 명씩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장님들끼리 만나서 카페 이야기하면 그냥 그건 일 이야기가 되지만, 카페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그거는 컨설팅이 되고 코칭이 되고 강의가 되는 거예요. 즉 그냥 경험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먼저 해봤다는 이유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어떤 길을 가봤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SNS에서 말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됩니다. 나한테는 당연한 것이 다른 사람에겐 당연한 게 아닐 수 있어요. 나한텐 너무나 당연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는 나에게 돈을 기꺼이 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여기고 있는 것들을 세상에 이야기하는 것, 어떻게? SNS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메신저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직장인이 직장에만 목매고 있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현 시점 가장 효과적으로 쉽게 찰 수 있는 뒷주머니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100% 후회할 만한, 특히 직장인이라면 100%, 300% 후회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단 한 가지에만 올인하는 것. 특히 직장에만 올인하고 있는 것. 직장이든 뭐든 여러분이 인생을 뭔가 하나에 몰빵해 놓고 그 하나가 잘 안 되면 우리는 절대 안온한 삶을 살 수도 없을 뿐더러 나아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건 더더욱 힘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뒷주머니를 차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찰 수 있는 뒷주머니가 무엇이냐? 종류가 많죠. 주식, 부동산, 코인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만 현 시대 가장 강력하고 누구나 찰 수 있는 뒷주머니는 뭐다? 메신저가 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백만장자 메신저라는 책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다른 책 이야기도 했지만 특히 백만장자 메신저라는 책 정말 좋은 책이니까요.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